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발부가 되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1월 15일 한번 구속이 되었다가 직위원이 3월 8일에 풀어줬으니까 거의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도된 것에 따르면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언급한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게 형법 제144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보다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고 국가의 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용산 대통령 한남동이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찾아가는데 1차 때 그때가 1월 3일이었나 그랬죠. 그때는 경호처의 반발로 경호처가 막아서 구속하지 못하고 결국 1월 15일에 다시 가서 윤석열을 잡아서 구속을 시켰는데 이게 바로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윤석열 구속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려는 공무원, 수사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경호처라는 위계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공무원들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장 집행 불응을 넘어서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해서 무력화시키게 한 점이란 것이 매우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걸로 해가지고 역시 당연히 윤석열 이외에 또 추가로 조사하거나 처벌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차 때 저지 때 가장 크게 앞장섰던 사람 중 한 명인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현장에서 지시하고 뭐 이행하고 하여튼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이제 또 어떻게 조사 뭐 될지 그것도 한번 모르겠고, 그리고 또 당연히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또 충분히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핵심 라인인 것이 명백하니까. 김성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포영장도 여러 번 발부가 됐었는데 뭐 기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경호처 직원들도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상부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시의 강제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법적 책임이 따로 이제 좀 부여되지 않을까, 좀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한 죄가 바로 직권남용교사죄입니다. 형법 1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거나 법적인 권리 의무 행사를 방해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권한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직권남용 교사죄에 대해서 이번에 적용한 것을 보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전체 다 부른 것이 아니라 11명만 선별해서 부르고 나머지 8명을 배제했다는 그런 혐의도 있지만, 이번에 특검팀이 윤석열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교사죄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서 부하 직원이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경호처 관리 보안 휴대전화, 흔히 비화폰이라고 하죠. 비화폰 통화 기록 관계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켰다라는 의혹에 대한 것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증거인멸 시도를 넘어선 거죠.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좀 매우 심각한 범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지시 교사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시는 그냥 시키는 거고, 교사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죄를 저지르게 한 것을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 보면 실제 범죄 행위를 한 그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경호처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사람들이 또 같이 이제 조사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정보통신을 담당했던 경호처 실무자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인데요. 형법상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 또는 작성되어 있는 문서의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적음으로써 국가 공부의 적정성과 신뢰에 손상을 주는 범죄라고 하는데,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사후 계엄령 선포문 작성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당시에 그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문이 없었는데, 이틀 뒤인 12월 5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주도로 해가지고 새로 작성을 했고, 한덕수, 김용현, 윤석열 이것들이 서명을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포착을 했습니다. 한덕수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그때 작성한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따로 만든 거잖아. 야 이거 공문서 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파기 명령, 없애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강의구 전 실장이 윤석열한테 보고하고 난 뒤에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또 공령 서류인 그 문서를 손상, 파기까지 한 좀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여러 짓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것이 좀 적용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특검팀이 지난 12월 3일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바로 모여서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계엄 실패라고 이제 지들 생각하니까 사후에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조하려고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을 했고 그걸 다시 폐기했다는 건데, 형법 제222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는 아마 그 당시 내각의 최상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추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한덕수 들어가고 김용현 당연히 포함될 거고, 그 이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또 이번에 강의구 같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추가 조사와 이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구속될 것이 저는 이미 드러난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무리 서울중앙지법이라 하더라도 또 지기현 같은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렇게 빼박인 증거물들을 특검이 제시했으니까 구속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구속되고 나서도 지난번 구치소에서처럼, 지난번 구치소에 때 조사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윤석열이. 그때쯤 조사 안 받는다고 뭐 뻗팅기고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거나, 우리 지지자들 얼굴 봐야 되니까 기자들 좀 나와 보시오 하는, 그딴 짓거리는 이제 다시 안 볼 수 있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제 그런 꼬라지라도 안 볼 수 있게 된 게, 빨리 좀 구속시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범죄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